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행 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꿀팁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환전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돈, 머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환전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환전할 때는 은행에서 달러로 바꿔서 이제 동화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는 베트남 동화로 뭐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은 가장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달러로 바꿨다가 이제 베트남 시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바꾸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 환전소의 환율 자체는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 뭐 베트남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서 유리한 곳 가서 바꾸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꿀팁 조금만 더 들어가자면요. 우리가 달러로 바꿀 때는 뭐 팁을 위한 1달러짜리 소액 지폐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환전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환전을 원하신다면은 바로 고액 지폐죠. 100달러짜리로 준비를 해서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공항에 도착해서 목적지로 이동을 할 때는 차량들이 먼저 준비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자유여행이나 할 때는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택시를 탈 때 어떠한 택시를 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택시죠.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나선과 그리고 마이린 택시가 있는데요. 비나선의 택시의 경우에는 흰색이고 마이린 택시는 초록색인데, 뭐 흰색 택시인데도 뭐 비나선하고 비슷하게 뭐 사기 택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꼭 비나선 모양, 약간 태극무늬 비슷하게 이렇게 물결이 만들어진 이러한 모양이 있는데요. 꼭 택시의 모양을 보고 오셔서 비나선과 마이린 택시를 타시면 좋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마이린의 택시의 경우에는 조금 기본 요금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시내 기준으로 이동하실 때 좀 좋다라는 이런 평이 많고요. 그리고 비나선의 경우에는 좀 장거리를 갈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의 택시에 대해서도 한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돈으로 환전을 해서 공항에서 이제 목적지까지도 이동을 했습니다. 자, 목적지까지 이동을 했었을 때 우리가 길을 건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좀 몇 편 영상에서 계속 이제 횡단을 할 때, 길에서 길 맞은편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느냐, 바로 무단횡단 등이 좀 많기 때문에 천천히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선 절대 뛰시면 안 돼요. 그래야 오토바이가 알아서 피해가기 때문에 너무 뛰어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걸어오세요.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길거리에 걸을 때, 특히 횡단을 할 때에는 차량하고 오토바이가 있었을 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로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뭐 잘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 있는, 특히 시내의 경우에는 안 돼 있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걷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제 길거리를 건널 때 좀 빠르게 건너서 안전하게 빨리 도착하고 싶은 경향이 있지만, 베트남의 나라 특성상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들도 있긴 한데 오토바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사람이 걷다 보면은 빨리 피하려고 하지만, 이 오토바이 운전한 입장, 제가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앞에 사람이 이 정도 속도로 건너가면 나는 이 정도로 우측으로 비켜가거나 또는 피해 가야지라고 예상을 하는데, 빠르게 갔다 보면 예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천천히 걸어주시는 게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사항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우리가 환전하라고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서 맞은편인 길까지 또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알아봤죠.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갑니다. 식당을 갈 때에 베트남 음식점의 경우 약 90% 이상이 물티슈를 일단은 돈을 받습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이러한 물티슈는 가격을 안 받지만, 베트남의 음식점들에서는 대부분 돈을 받고 있고,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 기준 약 100원에서 2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물티슈를 그냥 우리나라처럼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또 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사실 여행을 할 때 날씨가 또 많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물티슈나 티슈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 소지품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로 쓰면서 이런 작은 것까지 우리가 또 절약을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 5번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당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뭐 길도 건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베트남에서 가장 많다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방금 제가 뭐 얘기한 내용 중에서도 힌트가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자, 오토바이가 많다 보면 주차를 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으로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빠르게 가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하면 뭐 보도블록으로도 빨리빨리 얌체같이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얌체 운전자인지 또는 주차하려는 차량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토바이. 그런데 이것을 노려서 어떤 것을 하냐? 자, 보도블록에서 인도에서 우리가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일명 알리바바라고 얘기하는데 소매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앞에다가 이제 백을 메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뭐 휴대폰이나 지갑 등 소지품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앞에다가 메고 다니는데,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시내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통화를 하실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방 같은 경우는 뒤로 메기보다는 좀 앞에, 그리고 좀 타이트하게 해서 쪼매고 다니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잠깐 어떻게 시내에서 통화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 기준으로 그냥 대부분 통화할 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또 선입견을 가지는 걸 수도 모르겠는데, 통화를 할 때 보면 거의 아래쪽 부분을 잡고 이런 식으로 통화를 할 거예요. 자, 옆모습을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자, 베트남 시내에서 통화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통화를 하시는 게 좋냐? 위쪽을 잡으세요. 위쪽 검지 갖다가 위쪽 검지 갖다 이렇게 잡으시고, 위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오토바이가 가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아래 잡고 통화를 할게요. 오토바이가 가면서 알리바바 소매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이 위에서 채가요. 그러면 빠르게 달리면서 위로 채가면은 바로 소매치기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런데 위쪽을 잡고 할 때는 위에 잡을 게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우리가 팔목등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베트남 여행 왔었을 때는 위쪽을 잡고 통화를 하셔라.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환전, 그리고 택시, 식당에서의 물티슈, 그리고 길 건너는 방법, 그리고 핸드폰 통화 시에 소매치기 방지 요령 등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